실내 환경 구성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에서 교실, 우리가 주로 아이들하고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주로 보내는 주요 공간이기도 한데, 아까 그 화장에 대한 부분, 글루건, 그다음에 선생님이 마시려고 하는 커피, 음료, 그다음에 게시판, 안전핀, 그다음에 블라인드 줄, 선풍기선, 그다음에 그 굴러다니는 자석 놀잇감, 미끄러지는 부분들 보이시죠? 어떤 게 위험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3.5cm에 대한 초과 연령이 원래는 0세에서 2세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만 2세를 이제 영아에서 유아의 범위로 이제 고민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요즘 2세들이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또 신체 발육이 커서 그 2세에 대한 부분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0세에서 1세 이하를 영아의 범주로 생각해서 3.5cm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잇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 1세, 0세 반과 1세 반은 3.5cm가 넘는 3.5cm, 여기 1cm, 2cm, 3cm면 이 정도 되겠네요. 3.5.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놀잇감을 교실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되는 놀잇감을 교실에 놓고 아이들이 물고 빨고 입에 넣었을 때 기도에 맡기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3.5라는 건 영아의 기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질식해서 놀잇감을 삼켰을 때 질식하는 영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잇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현장 관찰을 할 때 관찰자들이 자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조금 사이즈가 애매한 것들은 자로 재요. 그 놀잇감을. 그래서 이거 3.5cm가 안 돼서 안전관리를 안 하셨네요. 그리고 감점을 줍니다. 자석을 꾹꾹 삼켜버렸어요. 사탕처럼 보이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에 넣었을 뿐인데 어떻게 호흡을 잘못하다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아에게 제공되는 놀잇감은 3.5cm를 초과하는 놀잇감을 제공하고 놀잇감 사용법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 안내합니다. 입에 넣지 않도록 교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바닥에 작은 놀잇감 등이 있는지 수시로 관리해서 그 놀잇감을 치워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망가진 놀잇감은 교사가 어때요? 바로바로 치우고 보완이 필요한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파손된 놀잇감으로 어때요?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시겠죠. 자, 이렇게 덜컹거리는 놀잇감들, 오래된 놀잇감들 있죠. 아니면 벽에 부착을 해버리거나 그래서 역할놀이 싱크대, 이렇게 스텝 2 이런 놀잇감들이 좀 비싸요. 그래서 그 한 해만 쓰고 버리지 않고 보통은 꽤 오래 이제 뭐 5, 6년도 쓰고 10년도 넘게 쓰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옮기다 보면 이제 헐거워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덜컹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벽면에 고정해서 설치를 하면 훨씬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흔들리거나 들리지 않도록 항상 교사가, 그래서 교실 청소는 도우미 선생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놀았던 놀잇감들, 그다음에 파손된 건 없는지 덜컹거리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낮잠 시간인데 이렇게 잠이 없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떤 거를 하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제 뭐 잠깐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가 뭐지?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칼, 볼펜, 가위,
그래서 이렇게 골절상 이제 살에 대한 손톱이 손상이 되어버렸대요. 손톱도 어때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눌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되게 심각한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글루건, 전기 주전자, 텀블러 그래서 보육실 사용 금지로 이제 보건복지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의 예방 수칙을 보면 문을 열고 닫는 행동은 교사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해버리면 굳이 손길 방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사는 이따가 아이들하고 나갈 동선을 생각해서 이제 요즘 이런 거 부착되는 데는 문이 자동문이 레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아이가 힘껏 밀었을 때 쿵 하면 그 어느 순간에 아이들 손이 여기 이제 있다가 손 멍이 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곰돌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토마토 손길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함부로 만졌을 때는 의도치 않게 아이가 이렇게 뭔가 손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안전장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손길 방지 처리는 무조건 교사만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손잡이는 둥글게 처리되고 손길 방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쿠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모서리가 없이 이렇게 기다란 손잡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카로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보육사 같은 데 가면 되게 푹신푹신한 꼭 그 스펀지처럼 생긴 손잡이 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잡이 커버도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블라인드 줄도 이렇게 우유팩으로 빨랫줄로 감아가지고 우유팩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걸쇠로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전 이중창을 만든다거나 난간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간이 설치가 되거나 창문 보호대가 없어도 인정이 되고요. 난간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보호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면 아이들이 뭔가 궁금해서 내다보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낙하되었을 때 난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벽면도 문턱을 낮추거나 소음이나 충격 완충을 위해서 고무 매트나 카펫을 두는 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안전장금에 대한 부분 커버 씌우시고 쫄대로 안전선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합니다. 약품에 대한 보관 수칙을 살펴보면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약품은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특히 영아나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가지러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어때요? 유통기한을 넘기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금 장치라든지 약물에 대한 부분은 유통기한에 대한 표시를 해서 언제까지인지 그 약물에 대한 부분들도 신선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칼, 가위, 글루건, 스테이플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딘가에 잠금 장치를 하고 아이들이 쉽게 열 수 없는 곳에 관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디가 위험한지 보이시나요? 모서리 커버,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서 노는 아이들, 또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아이, 그 다음에 양발을 신고 뭔가 놀잇감을 들고 미끄럼을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아이들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잇감을 들고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이런 미끄럼들도 아이들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낮은 놀잇감일 때도 아이들이 운이 없으면 넘어져서 머리가 부딪히거나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분쟁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뭔가 손에 뭔가 놀잇감을 들고 내려놓고 가면 아이들이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이 놀잇감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미끄럼틀 탈 때 반드시 교사가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근육 활동에는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냥 아이들하고 습관을 들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놀이실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어렵다면 이제 그룹을 나눠서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의 유아의 키높이,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안전 매트라든지 커버를 씌우시고 충격 완화 장치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파였다거나 꺼졌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매일 시설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이하면서 찍힌 곳은 없는지, 꺼진 곳은 없는지, 또 실밥이 뜯어진 곳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놀이하면서 교사가 관찰을 하고 회의 때 그런 부분을 보고하셔서 보수를 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문이 없는 벽면에 놀이기구를 배치하는 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실내 놀이기구 예방에 대한 부분으로 특히 이제 그 체중이라든지 아이들의 키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이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파손이 돼서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나사목 같은 것들이 헐거워지면서 튀어나와서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아라 하고 그냥 아이들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기 전에 선생님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살펴보시고 자 이제부터 놀이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시작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끈이 긴 옷들은 가능한 자제가 아니라 끈이 긴 옷은 안 입히고 놀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모자 이런 후드 끈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목을 죄거나 어느 순간에 물려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조작을 못했을 때 되게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가 미리 옷을 갈아입혀주고 놀이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실내 환경의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여기도 위험하고요. 샤워기에 대한 끈, 그 다음에 그 칫솔 소독기에 대한 그 문 열림의 끈 높이가 꼭 아이들의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눈 높이하고 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손잡이, 그 다음에 물기 관리 이렇게 보이네요. 자, 화장실 앞이 미끄럼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현장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손을 씻거나 교사도 손을 씻으면 타올이나 수건을 잘 쓰지 않고 물을 톡톡 털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한 방울이 모이면 접시물이 되고 웅덩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몇 방울 안 되는 물기가 결국 이렇게 낙상사고로 연결이 되는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물기 제거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 보호대 설치하고 화장실 문에 대한 여닫는 문에 대한 부분들도 손김 방지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진 모서리, 그 다음에 화장실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교사가 수시로 아이들을 다녀오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교실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 위생에 대한 부분,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건 좀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물을 틀어서 억지로 목욕시키는 경우는 없지만 아이가 싫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레버를 제껴가지고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인데요. 세면대 온수 조절 설치 밸브를 통해서 수압을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막 아이들 물티슈로 요즘 많이 이게 이제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그 영화반에서 그 아이들 대변 묻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려던 의도가 아이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화상을 입혔던 사건인 것 같아요. 안타깝죠.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이거 가위, 손가락자, 베인, 정수기, 뜨거운 물 만지는 거, 이렇게 뭐 국토물에다가 뭐 손 집어 넣는 거. 특히 여기 보시면 아이가 포크 손에 들고 있고 숟가락을 입에 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난간 아무것도 없는 선반 위에 바로 뜨거운 국이 올라와 있는 거, 이것도 너무 무섭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이것도. 특히 이제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교실에 아이들 놔두고 조금 부잡스러운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나와서 막 국물 같은 거 배식한다고 미리 시켜놓는다고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공을 주우러 책상 밑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벌컥 일어나면서 국물을 뒤집어 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음식을 미리 소분해서 한 번에 나르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식혀서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상을 입는 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예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런 가위. 그래서 아이가 뭔가 싹둑싹둑 잘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아이의 손을 다치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면 말고도 꿀떡이라든지 방울토마토, 포도알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 아이들 기도 사이즈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선생님이 가위로 아이들 보는 데서 잘라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간식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제가 되게 지도 점검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급식 간식 때 배식할 때 유아들에서 정해진 곳에서 기다리게 하는 거. 그래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숟가락을 물고 있었던 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 식기를 입에 물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과의 일상생활 교육이 됩니다. 그것도 건강한 안전에 대한 일상생활 습관 지도에서 교사가 꼭 해줘야 할. 그래서 3월, 4월은 그런 습관 지도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5월은 굉장히 해피해져요. 아이들하고 3월과 4월에 교사가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습관 지도를 건강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 놓으면 5월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몸에 이제 그런 거를 익히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시간이 지금 이제 5월인 거죠. 그래서 실습을 5월 달에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끝내고 누군가 외부인이 와서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제 재밌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힘든가? 라는 시기가 오히려 5월은 힘든 게 아니라 3월이 제일 힘들어요. 입소시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식품 땡땡땡땡의 여부를 확인한다. 뭘까요? 알레르기. 이것도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죠. 공기가 오염되고 환경에 너무 다양한 그런 유해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독성에 대한 부분을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면담을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듣는데, 사실 이 아이가 먹어본 음식을 엄마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바깥에 나가서 카레 라이스를 처음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든지 경험하지 못한 음식을 집에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사가 이제 부모한테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오히려 역으로 더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교사회의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단호박죽을 이 아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뭔가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죠. 보니까 이제 이 단호박죽에 우유를 넣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입소시에 식품 알레르기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아이들이라서 엄마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려주시는데 미처 엄마가 알지 못하는 두드러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부모에게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조리사, 영양사, 특히 이제 그런 전문 직업군들은 그 음식을 만들 때, 왜 우리 요즘 과자 하나를 사도 이 식품은 새우와 해산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같은 기계와 같은 유압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물입니다. 뭐 이런 글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첨가되지 않더라도 그 향이 난다거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요즘 그 해썹이라든지 식품 안전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리를 따로 뺀다거나 갑각류라든지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애들을 조리를 할 때는 꽃게를 이렇게 우려서 국물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과류, 대두, 난류, 해산물 이런 것들요. 그래서 관련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모들한테 안내하고 교사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방에 이제 식용유 화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소화기가 보통 여러분이 보는 소화기가 있고 주방용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급 소화기가 있고 ABC급 소화기가 있다라는 거. K급 이 소화기가 좀 많이 비싸요. 2배 정도 가격이. 이거는 18,000원에서 2, 3만원대인데 이거는 한 5, 6만원대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름을 끄는 정도의 소화기라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분말 소화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거는 여기 그 침이 있는데 여기에 그 초록색의 그 바늘이 와 있는지 충전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 관리를 한번 가볼까요? 콘센트가 과부하되게 이것저것 많이 꽂아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하고 내일 만나자 하고 헤어지고 선생님들하고 퇴근할 때도 즐겁게 퇴근하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출근할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장 교사들한테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콘센트 과다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 덮개가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관리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특히 이런 데가 먼지가 많이 끼어요. 그러면 이 먼지에 스파클도 나면서 불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조하기도 하고 이 약간의 그 전기가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먼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스를 살펴볼까요? 이 타임콕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이 되면 꺼지는 것들이 있대요. 그냥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피난 안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라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